그 본문의 한 줄 한 줄 독해야 된 거 이전에 먼저 틀 좀 잡고 전반적인 내용 이해를 먼저 좀 잡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이거부터 가야 되죠. 그러니까 황만근이라고 하는 인물이랑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되는 인물군이 존재하죠. 인물군 그게 누구냐? 마을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황만근이라고 하는 인물, 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대비가 되는데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향하는 태도가 공동체 지향이고, 그렇죠? 공동체 지향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여기서 이제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를 나쁜 말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구닥다리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전통적으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나누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말도 써요. 이타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타적 삶을 사는 사람들. 그죠? 황만근. 대신에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와 반대죠. 개인주의적이고, 그죠? 이기적인 모습이고, 이기적 삶을 살고 있고, 그죠? 근대적 가치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 가치관이랑 반대되는 겁니다. 근대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됐나요? 이런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쪽에 대한, 이 세모 쪽에 대한 비판과 훈자의 의도가 이제 주제인 거죠. 괜찮나요? 이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와중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작품이 배경이 되는 이제 농촌의 현실, 농촌의 현실 이거를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에 대한 비판, 농촌의 현실에 대한 비판. 이제 먼저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일단 피폐하죠. 궁핍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지만 이제 농가, 부채, 탕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빚더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괜찮습니까? 그렇죠? 야,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왼쪽에 우리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기주의. 그렇죠? 이기주의.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정도 더 체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내용 중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농촌 고령화 얘기도 잠깐 나와요. 농촌 고령화 얘기도. 요 정도가 이제 농촌의 현실로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거 잡아두시고 됐나? 구조적으로 먼저 자르고 갑시다. 사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앞부분에 이제 일반 서술로 되어 있는 부분이랑 맨 마지막 부분에 묘비명 형식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구분합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전체적으로 전의 형식을 차용했다고. 전의 형식. 전. 우리 홍길동 전, 무슨 전 할 때 전 있죠. 그러니까 이 전의 형식이기 때문에 황만근의 일대기를 보여준다고. 일화를 보여주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괜찮나요? 근데 이제 이 일대기를 보여주는 앞부분 서술이야, 이게 거의. 이 앞부분 서술의 내용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는 당연히 인물의 성품이나 인물의 됨됨이가 간접 제시되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 이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굳이 짚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작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제 묘비명 형식이에요. 그렇죠? 그럼 벌써 스포가 됐죠? 황만근 죽었으니까. 됐죠? 아니, 죽어요. 뭐 이렇게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 됐죠? 이 형식에서는 이제 서술자가 황만근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품을 직접적으로 이제 예찬하죠. 직접 제시. 된다. 이런 인물이었다.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요거 일단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가 이렇게 본문에서 자르라고 할게요.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자르라고. 여기서부터는 노비형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내용 어느 정도 감이 오죠? 감이 오죠. 자,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황만근이 없어졌다. 주인공의 실종으로 시작을 하네요. 주인공의 실종을 알리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다분히 의도적이죠. 독자의 호기심, 그렇죠? 관심 유도하는 거죠. 그렇나요? 자,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구는 늘 들릴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한 번만 잘라서 생각해 보시면 다른 게 아니라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평소와는 다른 행동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원래는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이제 그러던 사람이 안 하면 걱정되는 거죠. 원래 항상 그렇잖아. 매일 이 시간대면은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뭔 일 있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에 돌아왔던 시각. 횃대에 달기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문제 없죠? 그냥. 자, 마을 회관 앞에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에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 먼저 세모 쳐놓을게요. 마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만그인지 반그인지 요거 괄호 하나 쳐놓을까?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 하러가고 이게 뭐라? 라고 얘기를 하죠.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가? 썩으라 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이장 여기다 체크하자. 이장한테 중요한 거는 황만근의 실종보다 자기 소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황만근의 실종보다 소 여물이 중요해요. 당연히 이기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죠? 문제 없죠. 자, 그때 이제 요거 아까 우리 괄호 썼던 거 만그이 반그이 그렇죠? 반근이라고 하는 게 한 근이 못 된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다 이 얘기하고 있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말이거든요. 언어 유희적 말장난.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 더 드러나는 게 있지. 이장의 말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죠? 황만근을 모자란 사람 취급해요. 황만근에 대한 뭐 무시? 무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황만근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죠? 이거 내가 먼저 얘기해 놓는 겁니다. 자, 이 글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이 글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은 황만근이가 바보가 아닌 걸 알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 취급해요. 괜찮습니까? 됐죠? 자, 내려가 볼게요.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서 용왕제에서 축을 하는 황재석 씨가 대답을 했대요. 여기 이제 황재석 씨도 이제 마을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뭐래라. 기왕 없어지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나마 이 사람은 이제 그래도 이제 다 이유가 있어서 없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반근이 아니다. 얘도 지금 반근이라고 근데 얘기하다가 말을 바꾸죠. 반근이 아니다. 만근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이장의 말이랑 황재석 씨 말이랑 보면은 지금 읽기 힘들어 죽겠어요. 사투리잖아. 괜찮습니까? 난 완전 서울에서 나가지고
경기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방언, 그렇죠? 방언, 그렇죠? 향토성이죠. 향토성, 사실감 이런 거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없죠? 라고 했더니 이제 거기에다가 대답을 합니다. 알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톡겐지하고 밤새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오신다. 라면서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죠. 이거 지금 보시면 황동수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황동수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꼬고 있잖아. 그렇죠? 대수롭지 않게 말장난 하잖아. 그래서 이 황동수라고 하는 인물도 긍정적인 인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야. 음. 아이고, 맞죠, 맞죠. 대수롭지 않게. 오탄한 줄 알았어요. 됐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에 아들이 찾아와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 오케이. 민씨만 동그라미 치세요. 민씨. 이제 추후 이제 나오는 거지만 이 민씨만 나중에 이제 황만근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이제 굳이 이야기를 먼저 덧붙이고 가자면 뒷부분에 나옵니다. 타지 사람이에요, 원래. 타지 출신. 그렇죠? 다른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귀농한 사람이거든요. 귀농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황만근을 바보 취급하고 있었지만 민씨는 달라요. 황만근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인물이야. 됐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제 걸기대회에 간다고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본 사람은 없나요? 라고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자리에 모신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여기 이제 대여섯 명의 황씨들이라고 하는 말 나오잖아.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지금 공간적 배경이, 그렇죠? 그 농촌 마을인 건 맞아.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게 잘 없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우리 외갓집 동네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그 동네에는 이씨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척이고 뭐 건너 친척이고 뭐 이런 거야.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성촌이라는 말이에요. 집성촌. 같은 성씨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이제 황씨 성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 거지. 그래서 집성촌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그죠? 그냥 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려갈게요. 자,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그렇죠?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이당 기백명이 될락가 망강한데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도록 한게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 더 반근이는 돼지고기 방근만 하다. 언어 유희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그렇죠? 언어 유희죠? 표현.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빈정거리고 있잖아. 이장.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장은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방근이라고 하는 모자란 놈이 없어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야 지금.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까지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럴 일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당연히 이제 이기적인 모습을 부각하느라 그런 겁니다. 됐죠? 자, 민 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불러서 따로 뭔가를 이야기하던 것을 기억해냈대요. 여기 이제 무슨 말 요거 있죠. 무슨 말. 이게 이제 전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네 같은 진짜 농사꾼이 꼭 걸기대회에 와야 하네 뭐 이런 거야. 이제 다른 사람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황씨들 모여 있었는데 간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있어요? 근데 다 절레절레 했잖아.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안 갔어. 근데 황만근은 갔거든. 황만근은 갔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도 우린 벌써 나와요.
뒷부분에 한 번 더 얘기할 내용이긴 하지만 황만근은 농사꾼으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결국 이 무슨 말을 건넨 것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을 지키러 또 간 거거든. 괜찮습니까? 그래서 되게 우직하고 되게 순진하고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제 밤에 내일 걸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나고 나서 했더니 이제 노려보죠.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 대회 나오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제. 됐죠? 내려갈게요.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대요. 아니, 군 전체가 모여도 몇백 명 안 된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부탁을 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 씨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을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황만근을 꼭 찾았다는 얘가 만만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두둔하는 입장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라면서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뭐야, 씨. 전국 농민 촌 걸기 대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농촌의 가난한 현실. 요거만 체크만 할게요, 그냥. 그리고 이 대회. 됐죠? 이게 이제 농촌의 현실이 반영된 겁니다. 당대의 농촌 현실 반영. 됐죠? 궁핍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너무 길어서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농가의 빚을 해결해라 이거 정부가 나서서 이런 거를 이제 촉구하는 대회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입장을 밝히자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아 따지는 거야. 아니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냐 이겁니다. 이거죠. 됐죠? 아 내가 알아? 야 읍에 가보니까 장날이더라고. 어디서 술 처먹고 퍼져 있겠지. 라고 지금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은 이제 자신의 탓이라고 지금 여기지 않아요, 절대. 괜찮습니까? 자, 내려가 볼게요. 가봅시다. 자,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요 고장난 경운기 얘기 나오죠, 벌써. 그러니까 암시, 복선이에요.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겠구나. 문제가 생겼겠구나. 됐죠? 계속 가볼게요. 아니,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야? 투쟁 방침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아니,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이야. 망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어? 그렇죠? 자기 잘못 없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 계속 변명인 거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장의 말하기 방식은 그렇죠? 계속 이제 변명과 자기 합리화예요. 하지만 이제 그 이면적인 그 이장의 내면에는 이기적인 면모가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아니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오케이 여기 나오죠? 이장도 트럭 타고 갔다고. 음, 괜찮습니까? 자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농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장도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문제 없죠. 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황만근은 지켰잖아. 그 우직한 거예요. 황만근은 우직한 겁니다. 그렇죠? 자, 내려가서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면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 타고 언제 왔다 갔다 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이장들도 다른 동네 사람들도 전부 다 트럭 타고 갔고, 야, 심지어 자가용 타고 간 사람도 있어. 뭐 이러는 거잖아. 어차피 또 변명이에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뭐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넘어갈게요, 그냥.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원칙이 그랬다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따지는 거랑 다시. 자,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아, 참. 그 자기네가 정해놓고도 안 지키시네요. 그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놓더니만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만 해.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라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대화의 흐름이 인신공격으로 가죠. 인신공격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말문이 막히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지니까 인신공격으로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아니 반편이는 누가 반편입니까? 이거 지금 얘기했잖아. 누구처럼 반동가리가 났나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누구가 여기서 말하는 누구 그죠? 이 누구 그죠? 이게 황만근 얘기하는 거잖아. 야 너도 만근이처럼 바보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편이는 누가 반편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깜짝이야. 그죠? 잠시만요. 그죠? 황만근을 두둔하는 입장인 거죠. 두둔함. 편드는 거죠. 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민 씨는 황만근이라고 하는 인물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아니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를 타고 간 사람은 못 오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 씨가 결국 분노를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분노인 거죠. 그렇죠? 원칙을 지킨 사람만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제 중략 나오고 이 뒷부분에는 이제 황만근이 없어졌잖아. 처음에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죠 였잖아. 그럼 뭐 바보 하나 없어진 게 뭐라고. 근데 이제 이 중략 이후부터 황만근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황만근의 부재를 실감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황만근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실상 되게 중요한 존재였던 거야. 이런 게 계속 연달아서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자, 이제 중략 나왔고요. 다음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황만근이 없어지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 중에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 황영석은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45인데 젊은 축이래요.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농촌 고령화 문제죠. 그렇죠? 농촌 고령화 문제. 자,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그러니까 없어졌네 이걸 알아차렸다가 아니라 황만근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를 알아차렸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 황만근의 중요성, 중요성, 마을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인지하게 된 거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만근이 자식이 있었으면 내가 100만 원을 준다 해도 이런 일 안 할 건데,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독하기도 하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을에 공동 화장실을 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분뇨를 퍼내가지고 삭혀서 비료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황만근이 도맡아서 했던 거야. 그러니까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거라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해왔음. 황만근이. 됐죠? 근데 물론 벙글벙글 웃으면서니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라는 거에서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이타적인 삶 있잖아.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문제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보면 다시 짚고 넘어간다. 여기서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서 짚고 넘어가는 거지만 일화를 통해서 황만근의 성품을 간접 제시하는 거지. 황만근의 성품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인 거라고. 괜찮아요. 일화를 통해 황만근의 성품을 간접적으로 제시. 당연히 전부 다 긍정적인 성품들입니다.
착하고 이타적이고 배려할 줄 알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자, 반근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근이가 어디 갔노? 이러고 있죠. 이 마을 다른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회관 곁에 조그만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이제 알게 되었다. 여씨 노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마을의 공통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익히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도 내가 만들었고 똥 푸는 일도 내가 했고 발효시켜서 비료로 만드는 것도 내가 했는데 황만근은 그거를 자기 혼자 쓰지 않았다고.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이타적이잖아. 그렇죠? 자, 황영석처럼 제가 펐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황영석은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자기만 쓴다고. 자,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주었다. 요런 거 있죠. 요것도. 그렇죠? 혼자 몸이 된 노인들, 이런 소외계층을 더 배려하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괜찮습니까?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왔네요, 이제. 그죠? 세 번째 에피소드 나와요. 만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부재를 알게 되었대요.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 처사였다. 공평무사한 성품이었다네요.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여기도 지금 언급하죠.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수룩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 왜? 맨날 해실해실 웃고 다니고, 그죠? 싫은 소리 안 하고 막 이러니까. 하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물으러 가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그죠? 되게 현명하게 판단해줬었다고. 그죠? 넘어갈게요. 자,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 관화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대요. 야, 그건 만근이도 할 거다. 그죠? 만근이는 이제 딱딱 맞는 말만 했었으니까. 자,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만근 가라고 하는 노래도 있어요. 주제가가 있는 사람이네요. 됐죠? 이걸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겠죠?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는 네 번째. 이제 요거는 밑에 이제 황만근가가 뭔지 설명이 나오는데 먼저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황만근의 출생에서부터, 그렇죠? 출생에서부터 성장,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름의 유래, 뭐 이런 것들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황만근의 내력이 담겨 있는 노래예요. 그게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안에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황 하고 나서 만근 뭐 이렇게 한대요. 이어서 백분, 찌번, 역근 뭐 이렇게 얘기하죠. 팔푼, 두바리 하고 빠르게 센다. 그렇죠? 요거 지금 나온 거 있죠. 뭐 역근, 팔푼, 두바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황만근의 말버릇을 흉내낸 거예요. 황만근의 말투를 흉내낸 거지. 이게 재미를 위해서인 겁니다. 재미를 위해서. 그렇죠? 그냥 뭐 안 쓸게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다른 거 얘기 넘어갈게요. 쭉 내려가서. 여기 얘기 나오죠?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그죠?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었다. 자, 그 내용이 뭔지가 이제 나와요. 황은 성이고요. 황은 성씨고요. 됐고 넘어가서 쭉 어쩌고저쩌고 다 버릴게요.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다. 남편을 여의고 뭐 이게 나오는 건 전부 다 내력 얘기니까. 그쵸? 근데 다만 요렇게만 체크할게요. 대신에 황만근의 내력을 어떻게 요약적 제시. 됐죠? 서술상의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보기 중에 하나죠. 요약적 제시. 그렇죠? 황만근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요 만근산 얘기예요. 이게 이름의 유래입니다. 이게 이름의 유래예요. 자,
황만근, 만근산에서 이름을 받았다. 이름의 유래는 이렇고요. 만근산은 신대 1, 2에서 3리까지 병풍처럼 에워싸고 물을 가두고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마을을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던 게 만근산인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만근산이라고 하는 산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되면 요 말 나오는 거예요.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됐죠? 그러니까 이 황만근이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나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거죠. 만근산처럼 마을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었다. 괜찮습니까? 큰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이 앞부분에 붙었던 에피소드들, 만근이가 없다라는 걸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근이가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잖아, 마을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내려가겠습니다. 또 하나 에피소드 또 나와요.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뭐 비린 반찬이 없으면 안 먹거나 비린 반찬이 있으면 안 먹거나 되게 까탈스러웠나 봐.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그렇죠? 근데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 본인은 상의 없이 먹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은 가족을 부양하는 태도 있죠. 가족을 살뜰히 부양함. 이런 거겠죠. 가족을 살뜰히 부양하는 태도. 됐죠? 자, 황만구는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왔대요.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뭐 이런 거라도 꿰어서 돌아왔답니다.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뭐 이런 것들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업까지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저런 일들을 막 다 했어요. 되게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자,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들은 감탄을 하기 마련이었다. 뭐 요리도 잘하나 보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남녀소소 막론하고 요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희한하게 바보는 희한할세 바보가 바보 같았는데 또 이런 재주가 있네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황만근을 인정하고 예찬하고 이게 아니야. 그죠? 황만근에 대한 칭송, 예찬 이런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어디까지나 마을 사람들은 무시해요. 네가 웬일이냐? 막 이런 거잖아. 그죠? 자,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뭐 요리를 잘했다. 넘어갈게요, 그냥. 자, 하나 또 나오네요. 그죠? 하나 또 나옵니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의는 몰라도, 됐죠? 예절 뭐 이런 건 몰라도 염습과 산역과 같이 이게 연습이랑 산역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이제 옷 입히고 뭐 시체 닦고 시신 닦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 안 하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남들이 꺼려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을 섰다. 됐죠? 그리고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서서 변호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굳은 일, 남들이 꺼리는 일, 이런 걸 도맡아 하잖아. 이타적인 거죠. 괜찮습니까? 자, 똥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뭐 벽돌을 찍는 일 또한 누구보다 많이 했다. 이런 일도 막 했고요. 자, 마을길에 풀 깎는 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그 다음에 돼지를 묶어다가 떼떼어서 입히는 일, 그쵸? 이런 거 있잖아. 다 했대요. 동네의 일, 남의 일, 굳은 일은 언제나 그가 있었다. 대가 없이 하거나 아니면은 반값에 하거나 됐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전체 그냥 정리해서 그렇죠? 남들이 꺼리는 일을 기꺼이 도맡았음. 그렇죠? 남들이 꺼리는 일을 기꺼이 도맡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자, 여기도 하나 체크해 주셔야 돼요. 대가가 없거나 내용일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안 주는 일도 많았고요. 아니면은 반값에 하거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삭슬 치르고 만든 일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값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값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동치사가 따랐대요. 꼭 이제 말로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야. 그쵸? 뭐라고 덧붙이느냐? 야, 너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뭐 이래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말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망근이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지 이런 거 보여주는 거야. 그쵸?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황망근은 황제석 씨의 이러한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벙글거렸다. 요거는 이런 거 있죠? 그쵸? 벙글거렸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인 겁니다. 낙천적, 긍정적 자세.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러니까 또 무시하고. 그렇죠? 자,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야, 지금 그러면 쭉 열거됐던 것들 막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요리 솜씨 좋았던 것도 있고, 가족을 잘 부양하는 것도 있고, 낙천적인 것도 있고,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도맡는 것도 있고, 전부 다 간접적으로 제시해 준 거예요, 그냥.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던 이런 것도 이제 성품이죠. 정리정돈 잘하는 그죠? 정리정돈을 잘해놓는 거 됐죠? 그리고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그죠?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 그죠? 아까 고장난 경운기 얘기했잖아. 자, 경운기는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이었는데 계속 고쳐 썼대요.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가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도 걸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 있죠. 계속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뭐 알뜰함, 알뜰함, 그렇죠? 물건을 수리하는 손재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손재주, 물건을 수리하는 손재주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건 뭐 너네가 유추하지 못할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 그렇죠? 체크만 해두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까먹을까봐 한 번만 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요 부분 있죠? 요거. 너 역시 인사하고 다녀, 인사 잘하고 다녀, 뭐 이거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얘기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황망근과 대조적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대조적인 모습의 마을 사람들. 그렇죠? 이기적이잖아. 이기적이고. 그렇죠? 이해타산적이고. 괜찮습니까? 이익과 손해를 막 따지는 약간 그런. 한 번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괜찮은가요?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막 일화가 열거되는 부분은 솔직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소설 중에서도 얘는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야, 중략 부분 줄거리 이제 이거 얘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참여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쵸? 황만근은 민씨랑 술을 마시면서 여기서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민씨가 이때 욕심이 없고 정직하게 농사를 짓겠다는 소신. 이걸 이제 얘기하거든요. 황만근은 이제 막 그런 얘기예요. 빚을 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끼리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러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다들 이제 막 빚을 내서 막 경운기 사고 트랙터 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민 씨가 이제 바보 아니네. 바보 아니네. 뭔가 이게 소신을 가진 사람이네.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됐죠? 이 소식이 끊겼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되게 중요한 장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드시 또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안고 돌아왔다. 자, 돌아왔다. 됐죠? 돌아왔다가 반복되는데 반복과 점층이 있죠? 괜찮습니까? 점층도 있죠? 황만근이 그의 아들이 안고 황만근의 뼈를 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비극성을 심화하기 위해서 비극성을 심화하는 거. 됐죠? 점층적인 문장으로 황만근의 죽음의 비극성을 심화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문장 형태로 한 번만 더 체크할까? 근데 요거는 그대로 한번 써주세요. 점층적
문장을 활용하여, 그죠? 황망근의 죽음의 비극성을 심화, 그죠? 뭐 인물의 죽음, 비극성을 심화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괜찮나요? 딱 객관식 보기스럽잖아. 그죠? 경운기도 돌아왔대요. 술에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그죠?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자,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끊어주세요, 이제. 됐죠? 그 앞부분까지가 이제 황만근의 일화를 통해서, 그죠? 황만근의 일생과 황만근의 일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라면, 아까 내가 너네한테 얘기해 준다고 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묘비명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음, 그죠? 묘비명 형식이 되는 건데, 그냥 미리 체크하고 갈게요. 이 서술자 있죠? 서술자가 민 씨의 입장에서 서술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까지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괜찮습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 와중에 이 장면 끊고 이 후반부는 그 와중에 민 씨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살짝 변화가 생기는 거죠. 괜찮습니까? 어.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결과적으로 이 서술 안에서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황만근을 예찬하는 게 일단. 황만근을 예찬하는 거. 그렇죠? 체크해두고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직접 제시 나오는 것까지 잡고 가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가봅시다. 황만근. 황 선생은, 황 선생이라고 벌써 호칭부터가 바뀌잖아. 그렇죠? 황 선생. 그렇죠? 예찬적 태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미. 그렇죠? 자,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그래서 신지라고 하는 거 그냥 지혜입니다, 지혜. 해가 갈수록 지혜로워졌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불이 되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지혜로웠다 밑줄 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아까부터 얘기했던 거잖아. 성품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며. 황만근 지혜로웠다.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지혜로웠다. 자,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됐죠? 누군가를 뭐 가르치려고 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자, 또 하나.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며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이것도 성품이죠?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됐죠?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타적인 성품, 됐죠? 이타적인 성품. 조금만 내려가서 체크를 할게요. 이렇게. 자, 어디 갔어? 언제나 함께하였고, 이타적, 됐죠? 그리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남들을 놀라게 했다. 됐죠? 그죠? 자신의 공치사를 하지 않았다고. 내가 한 거야. 나 잘했지.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 하늘이 내린 효자다. 효자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어머니의 봉양을 극진히했고요.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아버지였고, 그죠? 따뜻한 아버지였다. 그리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타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부분도 막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막 체크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황만근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민 씨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찬인 거잖아. 그렇죠? 계속 가볼게요, 밑에. 자,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이 술 있거든요. 이 우리 중략 부분에 잠깐 잘렸던 부분인데 이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다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그려졌잖아.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건 솔직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 근데 이 부분은 술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해줘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황만근의 약점을 미화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이제. 됐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쭉 읽어 내려가다가 뭐 농사일에 이거 왔다. 뭐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자,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았다. 됐죠? 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은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렇죠?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삶.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아까 우리 중략 부분에 잠깐 얘기했던 황만근이 가지고 있던 그 농사꾼으로서의 소신 있잖아. 거기에 있어요. 막 뺏어오면 안 된다. 막 농약, 비료 이런 거 막 때려 부어가지고 농사 짓는 거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었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에 빼었다. 바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단점이었던 이제 술을 미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제 삶의 힘이었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밑에 잠깐 볼게요. 자, 예전에, 전일에는 예전입니다. 예전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지에 갔지만 여기 그래 여기까지 그냥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여기까지 그렇죠? 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사고경위예요. 요약적 제시한 겁니다. 음. 아니 별거 없어요. 약속대로 경운기를 끌고 갔어. 비가 와.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야. 그렇죠? 그러던 상황에서 갔는데 경운기 타고 안 가고 다른 사람들은 막 다 트럭 타고 가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황만근이 도착하니까 이미 대회가 끝났어요. 그럼 끝났으니까 어떡하겠어? 돌아와야지. 그렇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야. 사고가 나가지고 경운기는 망가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며 가며 이제 차들도 없고 이러니까 그 경운기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동사하게 된 겁니다. 날이 추운 날이었어가지고 괜찮습니까? 되게 비극적인 죽음인 거죠. 됐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밑에 그냥 아예 넘어갈게요. 여기 부분 안 읽을 거예요. 자, 탄식하죠? 탄식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움의 정서가 나오는 거죠. 안타까움. 그렇죠. 자,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혹염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오케이, 큰 나무. 그렇죠? 비유한 거네요. 황만근의 덕을 비유한 거죠. 자연물에. 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였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치를 이루었다. 예찬하는 거죠. 깊고 그윽한 경치를 이루었고요. 자,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로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며 초지를 일관하니. 자, 여기 부분 갈게요.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됐죠? 요 문장 반복 있죠? 이었지. 그죠? 반복 있죠? 그리고 아니랴, 있겠는가? 서리적 표현도 나오죠? 음, 뭐 의도는 뻔하죠? 황만근의 뛰어난 인품을 예찬하고 강조하는 거죠. 됐나요?
마지막 이제 그 단기 4,330년 5월 20날 이게 이제 뭐 날짜 쓴 거고요. 맨 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누가 썼냐? 민순정 엎드려 썼다 있죠. 민순정. 이게 이제 민 씨 이름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묘비명 형식은 민 씨의 입장에서 서술된 거구나. 민 씨의 시점에서 서술된 거구나. 괜찮습니까? 이게 밝혀지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묘비명 형식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 바로 오른쪽에 날개 보시면 묘비명 형식의 효과 이거 있어요. 효과. 이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문제 내기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기리는 효과, 그렇죠?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라는 말 언급되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것도 있죠. 경과를 직접적으로 요약해서 서술했잖아. 그렇죠? 이런 효과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황만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있고, 괜찮습니까? 그 정도 내용으로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되게 긴 것 같지만 뭐 크게 뭐 어렵거나 한 건 아니에요. 워낙 기본 충실한 작품이라서.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합시다.